자, 157페이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디랑 비교하냐면요. 여기 쓰여드렸는데요. 128페이지, 129페이지랑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를 잠깐 설명을 하고 이산이랑 잠깐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판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바늘이 장착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움직이겠죠. 그래서 360도 간격으로 360도를 촘촘히 다 이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건너뛰고 갑자기 이랬다 갑자기 2로 건너뛰고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회전하면서 천천히 다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확률 변수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값을 다 가져요. 이걸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그게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요. 또 다른 예를 들면 불량품의 개수,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 같이 셀 수 있는 값은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근데 길이, 무게, 시간 등과 같이 어떤 범위에서 연속적인 실수값을 갖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연속이 돼요. 확률 변수들이 다 쭉 연속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산은 한번 배웠는데요. 잠깐 129페이지를 잠깐 가져올게요. 그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졌어요. 그래서 나오는 앞면이나 횟수를 x라고 하면 이제 0번, 1번, 2번이라고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0.5번 없잖아요. 1.5번도 없고요. 그래서 요 중간에는 확률 변수도 없고 그 다음에요 확률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띄엄띄엄 하나하나 흩어져 있는 거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어요. 이산 확률 변수. 그러니까 이런 게 연속이랑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0.5개, 1.5개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산 확률 변수라 하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요거가 지칭하는 요 숫자들 0에서 12까지는 촘촘히 다 있다는 거죠. 촘촘히 다. 그래서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는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잘 설명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연속 확률 변수랑 대응되는 게 129페이지의 이산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구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연속에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스몰 fx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산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해요. 확률 질량 함수 이산에서 설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산에서 확률식이라고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 연속에서 확률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fx라고 잠깐 내리면요. 이제 fx가 있다고 하면요. 이게 x가 이제 확률 변수고 연속으로 이루어진 요 함수 있잖아요. 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fx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이산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p와 이제 각각의 확률이 있잖아요. 각각의 확률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129페이지 가시면 여기 있죠. 1번 0에서 1까지 갖는 값이 있다 그랬죠. 2 안 되고요. 마이너스 안 되고요. 근데 이제 fx는 0보다 크다. 1도 넘어갈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나중에 두 번째 설명하겠지만 면적이 1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fx 그래프랑 구간 있잖아요. 이게 구간 끝이 알파고요. 구간 끝이 베타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 넓이를 구해요. 넓이를 구한 거는 항상 1이다. 항상 1이다. 그러면 이산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P1, P2, P3, Pn까지 더한 게 항상 1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산에서 이 식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3번 A에서 B까지 그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A에 B까지 요거를 적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A에서 B까지 fx dx고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한 건 뭐예요? 이게 다 1이라 그랬죠. 그래서 밑에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알파에서 베타 fx dx 적분하는 거, 요 인테그랄 기호라 그래요. 일단 써놓고 나중에 수투 배우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넓이를 다 구한 게 1이고 얘는 A에서 B면 요 넓이를 구한 거예요. 이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 A에서 B 이렇게 있으면요. 만약에 A에서 확률이랑 C에서 확률, B에서 확률이 있다고 치면
A에서 B라고 이렇게 범위를 정해 놓더라도 얘는 중간에 확률 변수도 없고 확률도 없고 얘도 확률 변수도 없고 확률도 없기 때문에 Px는 A, Px는 C, Px는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해서 계산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셨죠? 자, 제가 화면 멈춰 드릴 테니까 한번 필기를 해 보십시오. 화면 멈추세요. 자, 그리고 여기도 화면을 멈춰 드릴게요. 화면 멈추세요. 되셨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 5분 정도 화면 멈추고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58페이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제 여기에 158페이지 옆에 적분을 이용한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수원이 1학기 때 배우고요. 수투가 이제 2학기 때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는 적분을 해서 면적을 구하는데 이제 그렇게 안 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실력으로 이렇게 면적을 구할 수 있게 문제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직선이랑 직사각형 그런 것뿐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직선뿐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fx가 2k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구간이 0에서 1이에요. 그러면 이 넓이가 다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직선이 y 꼴 2kx라서 x에 1이 대입하면 이게 2k예요. 그래서 1 곱하기 2k에 2분의 1 한 게 1이다. 왼쪽에 써있죠. 그래서 k를 구해내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2분의 1에서 1 사이 넓이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k가 1 나왔으니 요 값이 이제 2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2x가 되네요. 그래서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요 값이 1이 되네요.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넓이는 뭐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사다리꼴인가요? 사다리꼴이라서 여기랑 여기랑 더하고 요 높이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얘를 굳이 이렇게 안 하고 1 마이너스 뭐예요? 삼각형 넓이를 빼는 게 낫죠. 2분의 1에 2분의 1 곱하기 1 해서 4분의 3 이렇게 구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요 넓이 구하기 훨씬 더 쉽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선이나 직사각형 사다리꼴 뭐 이런 꼴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적분할 필요 없어요. 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세요. 됐죠? 그래서 15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개념 익히기에 여기 203번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확률 질량 함수가 아니라 확률 밀도 함수의 경우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기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fx는 0보다 크고 구간 전 구간에서 적분한 게 1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에서 정의된 fx가 다음과 같을 때라 그랬죠. 그때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지 구해봐요.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지 보라는 거죠. fx는 2분의 1이라서 0보다 크네요. 오케이, 맞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여기 2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래서 1이 되네요. 그래서 얘는 맞아요. 네, fx가 어떻게 돼요? 2x죠. 근데 구간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음수가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2번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x 플러스 1인데 요 직선을 구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데 요거는 이제 fx는 다 0보다 커요. 1번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 넓이를 구해봐요. 2 곱하기 2에 2분의 1 하면요 2가 되죠. 그래서 이 넓이가 2라서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안 돼요. 그리고 얘는 절대값 붙인 거, 요 그래프에서 접어서 올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1 곱하기 1에 뭐예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되죠. 그래서 4번은 맞아요. 자, 여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래서 다 쉬워요. 여기는. 그래서 필수예제 14번 K를 구해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직선이라는 거죠. 직선이라 해서 X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 여기가 K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X에다 2를 대입하면 여기가 뭐야? 7K가 되네요. 됐죠? 그리고 기울기가 3K인 직선이에요. 자, 이거를 전개를 해서
3kx 플러스 k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y좌편이 k이고 기울기가 3k예요. 그래서 2 대입하면 7k가 되고요.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시면 되죠. 여기 k, 7k 두 개 더하고 높이 2 그리고 2분의 1 하시면 그게 넓이가 1이다. 그래서 k를 8분의 1로 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62페이지 필수예제 15번이에요. 자, fx가 kx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x에다 2를 대입하면 여기 k가 되죠.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0에서 2분의 1까지 요 넓이를 구하래요. 자, 일단은 k부터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이름은 삼각형이니까 2 곱하기 k 하고 2분의 1 해서 k가 1이 나왔어요. k가 1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1이 되죠.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 k가 2, 여기가 1이니까 이게 직선이 뭐예요? y = x예요. 그래서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1이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 2분의 1 해서 뭐요? 8분의 1이 답이 됩니다. 되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164페이지 정규분포 설명하겠습니다. 정규분포라는 용어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정규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예요.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게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즉, 그 중에서 요런 모양을 가진, 요런 함수의 모양을 가진 그거를 정규분포라고 해요. 그래서 x를 확률 분포의 정규분포로 한다. x의 확률 분포, 말이 좀 어렵게 써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게 많은 거예요. fx가 되게 많은 것 중에서 요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런 모양을 한 게 정규분포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식이 되게 복잡하죠. 이건 안 외우셔도 되고요. 저 때는 외웠어요. 근데 안 외우셔도 되고, 그러면 이 정규분포, 요런 모양의 정규분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 이제 밑에 2번에 나와 있는데 여기 잠깐 맛배기로 볼게요. 평균을 기준으로 종 모양의 대칭 그래프예요. 평균 기준으로 종 모양의 대칭, 이거를 정규분포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잠깐 보시면 정규분포의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 있어요. 성질이 있어요. x = m이 뭐냐면 평균이에요. 평균. 어떤 데이터들이 평균이에요. 평균이 있고, 이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 특징을 가지고 있고, 종 모양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의 최대값은요,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분의 1이에요. 치사하게 루트 안쪽에 루트 여기 선을 연장을 해서 시그마가 루트 안에 있는 걸로 문제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네모친 거예요. 이 시그마는 루트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면적을 넓이를 구하면 그게 1이 된다. 되겠죠? 그리고 n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 코스로 곡선의 높이는 낮아지고 양옆으로 퍼진다. 이 얘기를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65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평균은 다 같이 0이고요. 그 분산 시그마 산포도가 크다는 의미는 많이 분산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표준 편제인데 표준 편제의 제곱이 분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그마가 2라는 거는 시그마 0.8보다 많이 퍼져 있죠. 많이 퍼져 있는데 이 넓이가 다 1이에요. 그래서 원래 시그마 0.8에서 요 지금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증가한 거잖아요. 이렇게. 넓이가 다 1인데 여기가 증가하면요 1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대신 높이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요 넓이랑 요 0.8일 때 넓이가 같아야 돼요. 넓이가 같은데 뭘로 같아야 돼요? 1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n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지고요. 양옆으로 퍼진다. 됐죠? 그리고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는 n값이 변하면 뭐요? 평균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대칭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모도 좀 쳐주시고요. 네, 화면 멈추세요. 되셨죠? 그리고 여기도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을 잠깐 읽어볼게요. 이거는 짜투리인데요. 자, 이산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연속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요. 이산에서 대표적인 게 제가 설명했던 이항 분포예요. 이항 정리 아니에요. 이항 분포고요.
연속에서 대표적인 게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 연속의 대표적인 정규 분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요 정규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 여기 써있죠.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 그래프의 특징을 나타내는 M이랑 시그마 제곱 분산을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잠깐 보시면, 키, 강수량, 몸무게 등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 나타난 여러가지 통계 자료를 상대의 도수를 계급의 크기에 따라 찾게 하여 히스토그램을 그렸대요. 상대 도수 그래프를 그린 거죠.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의 그 계급의 도수값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렸다는 거죠. 히스토그램을 그렸더니 자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종망이 되더라. 그래서 정규 분포가 배우는 게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잠깐 동그라미 좀 쳐두시고 잠깐 읽어보세요.